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의 부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놓여있는 한 가지 식재료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흔해서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평범한 재료가 잘못 사용되는 순간 약이 아니라 무기가 되고 건강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한다면 어떨까요? 수백 년 동안 인류를 지켜온 자연의 약이 단 6가지 실수만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실수를 이미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늘은 수천 년 동안 약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항생제처럼 쓰였고, 현대 연구에서는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강력함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늘은 음식이기 이전에 약에 가깝고, 약은 언제나 사용법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늘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고 아무 생각 없이 섭취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마늘을 먹는 순간 그 효능은 사라지고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혈액 응고 기능이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복용 중인 약의 효과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 자체가 가장 위험한 출발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마늘의 효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왜 마늘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지 그 시작점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늘을 건강식으로 생각하며 아침에 공복으로 생마늘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을 높이거나 위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말을 믿고 아무 준비 없이 그대로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응급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생마늘에는 강력한 황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약이 될 만큼 강한 동시에 손상된 소화기관에는 치명적인 자극제가 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장염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공복 상태의 생마늘은 보호막이 없는 상처 부위에 산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임상 사례를 보면 위궤양이 있는 환자들이 생마늘을 공복에 섭취한 뒤 심각한 위출혈을 겪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같은 성분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위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층을 약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위벽은 순식간에 방어력을 잃고 출혈이나 천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쓰림이나 통증 정도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를 토하거나 검은 변을 보는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은 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처럼 장에 염증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생마늘은 강력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이 안정된 상태였던 사람도 생마늘을 공복에 섭취한 뒤 며칠 만에 심각한 재발로 입원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반응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본인은 괜찮다고 느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증상이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마늘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방식입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거나 위장이 약한 사람이라면 절대 공복에 생마늘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우유나 요거트처럼 위산을 중화해주는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마늘을 살짝 익혀 먹는 것입니다. 가열 과정에서 자극적인 성분은 크게 줄어들지만 유익한 효과는 상당 부분 유지됩니다. 또는 숙성 마늘 추출물처럼 자극이 제거된 형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이 위를 살린다는 믿음 하나로 공복에 생마늘을 먹는 행동이 오히려 위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방식이 사실은 가장 조용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마늘 보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생마늘을 잘게 다져 올리브 오일에 담아두는 습관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이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을 키우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생마늘을 자르는 순간 표면에 존재하던 세균이 내부로 스며들고 그 상태로 산소가 차단된 기름 속에 들어가면 매우 위험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기름은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여기에 실온이 더해지면 특정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이 세균은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서 전혀 눈치챌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입마름이나 시야 흐림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굴부터 몸 전체로 마비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신호가 차단되면서 호흡조차 스스로 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만든 마늘 오일을 섭취한 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했던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위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실온에서 단 이틀만 보관해도 독소 생성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며 눈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향도 좋지만 이미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든 마늘 오일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늘을 오일에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고 일주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만큼만 소량으로 만들어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마늘을 통째로 오븐에서 천천히 구워 사용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열은 위험한 세균을 제거해주고 풍미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구운 후에는 바로 기름을 분리해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또는 산성을 더해주는 방식도 도움이 됩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해당 세균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보관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식재료입니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저장 습관 하나가 건강과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늘이 혈당을 낮춰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점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늘을 꾸준히 그리고 많이 섭취할 때 위험은 눈에 띄지 않게 커집니다. 처음에는 몸에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조용히 밀려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늘 속 활성 성분은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세포가 혈당을 더 빠르게 흡수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메트포르민이나 인슐린을 사용 중인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약으로 낮아진 혈당에 마늘의 효과가 겹치면서 혈당은 정상 범위를 넘어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혼란, 손떨림, 식은땀, 심한 경우 발작이나 의식소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마늘 보충제를 약처럼 복용하거나 생마늘을 매일 여러 쪽씩 섭취하던 당뇨 환자들이 한밤중에 저혈당 쇼크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쓰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을 마늘에서 찾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약이 강했거나 몸 상태가 나빴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당뇨가 있으면 마늘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양입니다. 마늘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하며 공복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하루 한쪽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또한 조리된 마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가열 과정에서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성분은 줄어들지만 다른 유익한 작용은 상당 부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의료진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마늘 섭취 습관을 숨긴 채 약을 계속 복용하면 위험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늘은 자연식품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약과 동일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과소평가하는 순간 건강을 지키려던 선택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선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컵과 함께 생마늘을 삼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몸을 정화하고 면역력을 깨운다는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몸속에서 조용히 폭탄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방어막이 가장 약해진 상태이고 그 위에 강한 자극을 가진 생마늘이 직접 닿는 순간 심각한 손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약효를 만드는 황성분들은 위 점막이 건강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작은 염증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공격자가 됩니다. 공복에 섭취된 생마늘은 위산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동시에 위를 보호해야 할 점액층을 자극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위벽은 점점 얇아지고 통증이나 쓰림을 넘어 실제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속쓰림 정도로 넘기지만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거나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지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자신도 모르게 위염이나 초기 궤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이 위험은 훨씬 더 큽니다. 장 질환이 있는 경우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가진 사람에게 생마늘은 강력한 염증 신호를 촉발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증상이 안정되어 있던 사람도 생마늘을 공복에 섭취한 뒤 며칠 만에 극심한 복통과 출혈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 개인차가 커서 어제까지 괜찮았다고 해서 오늘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늘의 효능을 얻고 싶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공복에 생으로 먹는 행동만 피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후에 섭취해야 하며 위를 자극하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살짝 익혀 먹는 것입니다. 가벼운 조리는 자극적인 성분을 줄이면서도 마늘의 핵심적인 이점을 상당 부분 유지해줍니다. 또는 숙성 과정을 거친 마늘 형태를 선택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공복에 생마늘을 먹는 습관은 건강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위험을 부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술을 앞두고도 많은 사람들은 마늘을 전혀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은 중단해야 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음식까지 조심해야 한다고는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방심이 가장 치명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마늘은 자연에서 얻은 강력한 혈액 희석제입니다. 문제는 그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몸속에서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수술이나 치과 시술조차 예기치 못한 대량 출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늘은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과정을 억제하고 혈액이 응고되는 경로 여러 곳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보였던 혈액이 실제 수술 중에는 전혀 멈추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2쪽 이상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의 경우 출혈 시간이 몇 배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피가 멈추지 않으면 의료진은 원인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고 상황은 순식간에 위급해집니다.
더 위험한 점은 마늘의 영양이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먹은 마늘이 수술 당일까지도 혈액 응고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미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아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스피린, 오메가3, 비타민 E 같은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고 있었다면 위험은 배로 커집니다. 각각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함께 작용하면 통제 불가능한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단한 치과 발치나 조직 검사처럼 큰 수술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시술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작은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 반복적인 지혈 처치가 필요했고 어떤 경우에는 응급수술이나 수혈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환자는 그제야 최근에 먹었던 마늘 보충제나 마늘 위주의 식단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까지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예정된 수술이나 시술이 있다면 최소 열흘 전부터 모든 형태의 마늘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생마늘뿐 아니라 마늘 보충제, 마늘이 많이 들어간 음식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술이든 의료진에게 최근 마늘 섭취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응급수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보 하나가 수술의 난이도와 생존 가능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늘은 평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술을 앞둔 순간만큼은 가장 위험한 변수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만듭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유행처럼 번진 생마늘 과다 섭취는 수많은 사람들을 응급실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쪽이 아니라 15쪽, 20쪽, 심지어 한 통의 마늘을 그대로 먹는 행동이 해독이나 면역 강화에 좋다는 말이 퍼지면서 몸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자극에 노출됩니다. 이때부터 마늘은 음식이 아니라 화학적 공격 물질처럼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양의 생마늘은 식도와 위에 직접적인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리신이 고농도로 작용하면 점막을 보호하는 조직이 빠르게 손상되고 식도 내부에 궤양과 출혈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삼킴 통증이 극심해 물조차 마실 수 없게 되거나 내시경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화상을 입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손상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으며 심한 경우 흉터가 남아 평생 음식 섭취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마늘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혈액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성분이 산화작용을 일으키며 적혈구를 파괴해 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몸은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고 극심한 피로감, 어지러움, 숨 가쁨이 나타납니다. 소변색이 짙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증상도 동반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됩니다. 특히 젊고 건강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충격은 더 큽니다. 체력을 키우거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몸을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듯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 과다 섭취의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몸은 이미 한계를 넘었지만 신호를 보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마늘의 안전한 섭취량은 생각보다 매우 적습니다. 하루 한두 쪽이면 충분하며 그 이상은 이득이 아니라 위험만 증가시킵니다. 특히 생으로 먹는 경우에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나누어 섭취해야 하고 단기간에 몰아서 먹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는 말 하나만 믿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 마늘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진짜 건강은 과함이 아니라 절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 사례들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순간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마늘과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함께 먹는 행동이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늘을 음식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약과의 충돌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사람에게 마늘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마늘은 스스로도 혈액이 굳는 과정을 억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고 혈전을 만드는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여기에 이미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이 더해지면 효과는 단순히 더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증폭됩니다. 피가 멈추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도 몸은 전혀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출혈은 겉으로 보이는 상처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뇌, 위장관, 눈, 근육 내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조용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점은 이 출혈이 아무런 경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정도로 시작될 수도 있지만 자는 동안 뇌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거나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장 내부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발견이 늦어질수록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실제로 소량의 마늘이 들어간 식사를 한 뒤 시력 손상이나 심각한 출혈을 겪은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더 위험한 이유는 마늘이 약물 대사 과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정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면서 혈액 희석제의 혈중 농도를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약을 평소와 같은 용량으로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과다 복용 상태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개인차가 커서 누군가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누군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마늘을 약처럼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생마늘, 마늘 보충제, 농축된 형태는 특히 위험합니다. 소량의 조리용 마늘은 비교적 안전한 경우도 있지만 섭취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료진에게 모든 섭취 습관을 숨김없이 알리는 것입니다. 마늘은 자연식품이지만 이 상황에선 약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마늘이 잘못된 조합 속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마늘을 계속 먹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늘은 여전히 매우 가치 있는 식품입니다. 단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마늘의 효과는 양이 아니라 준비 과정과 타이밍에서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효능은 줄고 위험만 커지는 것입니다. 마늘이 가진 진짜 힘은 자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지면 내부에서 효소 반응이 일어나 특정 유효 성분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먹거나 바로 가열해버리면 핵심 성분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효과를 원한다면 마늘을 으깬 뒤 잠시 그대로 두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짧은 기다림이 마늘을 단순한 향신료에서 기능성 식품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열을 다루는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마늘은 효과가 강한 만큼 자극도 큽니다. 반대로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유익한 성분이 빠르게 파괴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낮은 온도에서 짧게 가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와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핵심 작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생마늘을 먹기 힘들었던 사람들에게도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섭취 시점 역시 결과를 바꿉니다. 마늘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고 위 자극은 줄어듭니다. 공복이나 취침 전에 먹는 행동은 효능을 높이기는커녕 불편함과 부작용을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큰 식사에 맞춰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마늘의 적정량은 생각보다 매우 소량입니다. 하루 한쪽이면 충분하며 이 정도만으로도 혈압과 혈관 건강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정 지점을 넘는 순간부터는 이득 없이 위험만 증가합니다. 마늘을 약처럼 존중하고 규칙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마늘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제 하나의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마늘은 선하거나 악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무심코 먹던 습관, 좋다는 말만 믿고 따라하던 행동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체질이 아니라 이해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마늘은 자연이 준 약에 가깝습니다. 약에는 항상 용법과 용량이 따릅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는 순간 아무리 자연적인 것이라 해도 몸은 그것을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실수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온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경계를 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고 있다면 마늘은 여전히 심장과 혈관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건강을 돕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시작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며 약을 복용 중이거나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좋았던 방법이 나에게도 맞을 것이라는 생각은 건강 앞에서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마늘은 매일 먹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안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점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위험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오늘 이후로 마늘을 집어들 때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먹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내 몸을 돕는 방향인지 아니면 부담을 주는 방향인지 말입니다. 그 짧은 고민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